부자들 어디 사느냐? 부자의 63%는 내가 부동산 투자 지식이 높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무슨 파리 이런 게 욕을 먹는데 무슨 파리가 되셔야 돼요. 2025 한국 부자 보고서, 최근에 KB에서 한국 부자 보고서 2025 버전이 발표된 게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면서 빠르게 요약 정리해드리고 숨은 통찰들이나 제가 주변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들 공유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으면 부자를 연구하는 게 너무도 중요하겠죠. 내 위치가 지금 여기고 지향점, 목표가 있다고 했을 때 내가 가고자 하는 곳이 정확히 어떤 모습을 띠고 있는지 정확한 팩트 체크를 좀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부자 되고 싶어, 돈 많고 싶어 그렇게 접근하지 마시고 정확히 그 숫자가 어떻고 현재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 2011년 기준 한국의 부자는 13만 명이었다고 해요. 15년이 흘렀는데 현재는 부자의 수가 47만 6천 정도, 매년 9.7%씩 상승했다고 합니다. 매년 부자가 10%씩 늘었다는 거예요. 재미난 게 지난 15년간 한국 부자가 생각하는 부자의 자산 기준, 얼마 있으면 부자라고 생각하세요? 했을 때 총 자산은 100억 정도가 있어야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라는 워딩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더라.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100억 정도 있어야 부자 맞는 것 같습니다. 부자들의 총 자산 목표액도 2011년도에는 한 75억 정도였대요. 평균을 내보니까. 저 때는 서울 아파트가 5억도 안 할 때거든요. 2011년도면. 그리고 저 때는 이제 10in10이라고 해서 10년 동안 10억 만들자 이런 것도 유행하던 시절이에요. 지금하고 좀 다르긴 합니다. 부자들이 생각하는 기준은 100억인데 실제 지금 목표는 이제 152억까지도 보고 있다는 거죠. 단순 숫자보다는 이제 부자들의 생각의 흐름 과정을 우리가 같이 좀 체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부를 읽었냐? 하우가 중요하잖아요. 하우. 어떻게 부를 읽었어? 25년 기준 1위가 사업소득 34.5%. 부자 되려면 사업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 2위는 부동산 투자 22%. 여전히 대한민국 부자들의 이 부동산에 대한 사랑은 투자처 중에서는 1등이죠. 그 다음 3위는 금융투자, 주식, 코인 그런 걸 다 얘기하는 거고요. 16.8%입니다. 4위가 근로소득 10.3%. 예를 들어 전문직 맞벌이 부부라든가 대기업 맞벌이 직장인 이런 케이스들 여전히 소득이 적지가 않죠. 그 다음 5번 상속증이요. 제일 부럽죠. 물려받은. 큰 틀에서 3개입니다. 너 사업하면서 부동산과 금융에 투자해서 돈을 불려라. 근로소득만으로 부자 되기 쉽지 않다.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부자가 미래의 부자에게 해주고 싶은 말, 저것도 좀 인상적인데 너무 돈만 보지 말고 인품, 건강, 가족관계 중요성 뭐 이런 것까지 강조했다고 해요. 사람이 그런 겁니다. 있으니까 하는 얘기고요. 그 담배 피는 애들이 너 담배 피지 마라 이런 거 비슷한 겁니다. 돈이라는 게 막 돈을 보고 갔기 때문에 돈이 벌린 거예요. 인생의 어떤 특정 시기에 돈에 정말 미친 거잖아요. 그래서 돈이 벌리는 거지 막 이렇게 유유자적 워라밸 챙기면서 돈 못 벌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제 버니까 남은 생은 이것저것 건강도 챙기고 가족도 챙기고 이러면서 하고 싶다는 거죠. 근데 현실적으로 저도 직접 경험해서 느끼지만 다 챙기면서 돈 벌기 쉽지 않습니다. 특히나 우리 부투스쿨 구독자분들 뭐 2030, 그 40대 젊은 분들이 많으신데 다 챙기면서 쉽지 않아요. 특히나 20, 30대 때는 달려야 됩니다. 달리셔야 돼요. 가족 챙기고 친구 챙기고 내 건강 챙기고 그러면서까지 다 얻기 쉽지 않아요. 돈은 특정 기간은 정말 미쳐야 돼요. 그리고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갔을 때 이제 전반적으로 이렇게 다 관리하면서 가는 거지 사람이 다 가질 수 없는 거죠. 읽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얘기이기도 하다. 그리고 부자들 어디 사느냐? 대부분 서울에 살고요. 한강 인접한 곳에 살고 있습니다. 한강 인접 자치구 어디예요? 뭐 강남 3구 마용성구죠. 광진구까지도 한강 인접한. 그리고 저것도 되게 인상적이에요. 부자의 63%는 내가 부동산 투자 지식이 높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일반인들은 그런 생각 잘 안 하잖아요. 내가 부동산 투자 지식이 스스로 높다. 근데 부자들은 저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식에 대한 자신감이 자산 규모와 비례하더라. 좀 인상적인 부분입니다. 대한민국 인구가 지금 5,200만 정도 하죠. 5,200만이기 때문에 47만이면 1%입니다. 1%. 부자가 된다는 거는 1% 정도는 된다는 거고 그게 지금 기준으로 따지면 한 100억. 이것도 자산이에요. 자산. 다 부채를 포함한.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특히나 20, 30대 때 사업에 대한 도전을 한 번은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사업가 될 수 없지만 좀 부자가 되시려는 분들이라면 20, 30대 때 자기 사업에 대한 도전, 단순히 전통적 방식의 사업이 아니라 오프라인 매장을 얻어가지고 보증금을 넣고 권리금을 주고 매달 또 뭐 정규직을 채용해서 그런 류의 사업이 아니라 자본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그리고 고용 형태도 꼭 무조건 풀타임으로 채용할 필요 없잖아요. 본인 핵심 코어만 두고 외주를 둔다든가 협업의 형태를 가져간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사업의 도전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왕이면 20, 30대 때 이 경험을 겪은 자와 아닌 자의 차이는 굉장히 클 거예요. 뭔가를 자꾸 팔아보셔야 돼요. 무슨 파리 이런 게 욕을 먹는데 무슨 파리가 되셔야 돼요. 사업한다는 건 파는 거예요. 물건, 어떤 재화를 팔래, 용역, 서비스를 팔래, 뭐든 팔아야 돼요. 내가 단위 시간당 내 노동력을 투입해서 버는 수입만으로 그 월급의 한계에 갇혀 있는 거거든요. 다만 그거를 어떤 전통적 관점, 기존에
선배분들처럼 뭔가 큰 돈을 넣어가지고 잘못되면 망하고 거창하게 막 사장님 소리 들으려고 하고 그런 류의 사업이 아니라 자꾸 뭘 팔아보셔야 된다. 소비자들의 마음을 읽는 그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뭐 투자에 대한 거는 요즘 뭐 워낙 젊을 때부터 다들 눈을 뜨시기 때문에 이거에 관련돼서는 뭐 굳이 더 조언을 드릴 건 없을 것 같고요. 다만 투자에 있어서 멘탈적인 측면이에요. 기다림, 이거를 좀 키우려고 하셔야 돼요. 지금의 20, 30대가 정보가 이미 너무 많잖아요. 쓰레기 같은 정보도 있지만 그 옥석 가르는 거는 나름의 안목을 좀 키우셔야 되는 부분이고, 근데 이 멘탈, 이게 굉장히 취약한 것 같아요. 투자는 결국 우직해야 돈 벌거든요. 그러니까 중심 잡기가 너무 힘들다. 자꾸 그 일희일비한 감정, 주식으로 치면 내가 그 기업을 믿었으면, 부동산으로 치면 내가 그 어떤 입지를 믿어, 그 지역의 시장 흐름을 믿어, 그리고 내가 싸게 샀어, 충분히 경매 이런 걸 통해서. 그럼 좀 기다릴 줄 아셔야 된다. 이게 너무 중요하고요. 또 재미난 포인트가, 일단 상속 증여는 우리가 해당이 안 되잖아요. 그럼 이거 부모님 원망하지 맙시다. 어떡하겠어요. 자수성가의 운명이라면 그 부모도 그 부모한테 그걸 못 배운 겁니다. 이 어떤 돈에 관련된, 나는 내 인생의 스토리를 써나간다, 그런 마인드로 접근하시면 좋겠고, 그러니까 다들 월급에 상방이 막힌 건 아실 거고, 근로소득 측면에서 저는 앞으로 점점 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제 주변 그 전문직 지인들을 봐도 의사만 아직 조금 나은 것 같고요. 문과 쪽 전문직들은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쉽지 않아요. 이제 답은 나온 거예요. 이제 근로소득으로 한 챕터가 이제 막을 내리는 거죠. 앞으로 이제 AI부터 해서 계속 대체될 것이고, 그래서 본인의 업은 가져가야겠지만 결국 이게 이 사업소득과 연계되는 거고요. 확장되는 거고요. 결국 SNS에 대한 본인 브랜딩, 마케팅, 그러니까 내가 변호사라고 해서 내 그 변호사 고유 업무만 담당하고 있으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마케팅까지 해줘야 되는, 본인 퍼스널 브랜딩 해야 되는, 전문직도 그런 상황인데 이거 다시 강조드리는 거예요. 자꾸 뭐 팔아봐야 됩니다. 근데 누구나 다 사업가가 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투자는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고, 결국 근로소득 맞벌이죠. 냉정히 현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제적 가치관이 맞는 둘이 만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착착착 돌아가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은 남들이 어려워해야 됩니다. 요즘 결혼이 어렵잖아요. 요즘 같은 시기에 좋은 짝 만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되면 남들보다 훨씬 더 초과해서 달성이 가능하다는 거죠. 남들이 다 결혼을 못하고 힘들어하니까 그게 만약 잘 되는 사람들은 굉장히 더 이 격차를 벌릴 것이다. 싱글이 어설프게 주식 깔짝깔짝 되는 사람과 둘이 정말 합심해서 둘이 맞벌이 소득이야, 직장도 나쁘지 않아, 그 소득이 적지 않아, 그러면서 거기서 투자가 잘 이렇게 포트폴리오가 갖춰지고, 그럼 한쪽이 조금 뭐 예를 들어 공무원이나 그런 쪽이야, 그럼 한쪽이 이런 거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해볼 수 있잖아요. 한국 부자 보고서보다 지금 이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20대고 한 30대 초반을 넘어가고 있어. 그러면 일단 사업 도전하세요. 근데 이 초반에서 이 중반으로 넘어가고 있다. 그러면 이 맞벌이 근로소득에 대한 내 좋은 짝을 만나는 거에 대한 경제적 가치관이 딱 맞는, 거기에 조금 많은 포커싱을 두실 필요가 있어요. 내가 30 중반 후반이 넘어가는데도 되게 집중을 해야 된다. 왜냐면 그건 40대가 넘어가면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40대 넘어가면 그냥 나는 혼자 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확률이 높잖아요. 그럼 다시 이제 이 투자에 조금 집중을 해줘야 되는 거고, 누구나 또 사업에 성공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한 발 땅에 딛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그 좋은 짝을 만나는, 당연히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될 거고, 근데 이 경제적 가치관까지 맞는 사람, 근데 그거를 할 수 있는 시기는 나이가 늦어질수록 힘들어요. 지금 2030, 40대 초반에 계신 분들께 좀 더 현실적으로 와닿는 말씀들을 드렸고요.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시는 뭐 20대 완전 어린 분들이 계시면 빨리 사업과 투자에 어린 나이에 뛰어드세요. 2025 한국 부자 보고서, 우리 부투스쿨 구독자분들께서 나중에 이 보고서의 주인공이 되실 그날까지, 그러면 얼마나 멋있어요. 내가 해봤는데 다 개소리야, 그거 다 헛소리야, 진짜 비밀은 이거야 라는 거를 얘기해 줄 수 있는 수준까지 갈 수 있도록 다 같이 파이팅 하시죠.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반드시 부자가 되십시오. 파이팅!